디자인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한 점이나 선이나 면, 입체 이런 것들이죠. 점이라는 것은 어떤 실내 공간에 하얗게 된 벽에 어떤 오브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점이라고 봤을 때 공간에 한 점을 두면 그 점을 향해서 시선이 쏠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점의 근접은 면으로 지각이 된다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점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으면 하나하나의 점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의 면으로 인식이 되는 심리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은 도형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점들이 이어져 있으면 이것을 동그라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점이 같은 간격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이것은 선으로 느껴진다. 자, 두 번째는 선입니다. 선은 보통은 길이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폭과 깊이를 가지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은 점이 이동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작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이 이동한 궤적이며 면의 교차에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면과 면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인식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은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 요소 중에서 가장 감정적인 느낌을 갖는다입니다. 이 감정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여기 선의 종류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수평선입니다. 어떤 건물을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건물을 수평선이 강조된 건물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건물의 경우에는 안정되고 넓은 느낌,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무한의 느낌, 그리고 침착한 느낌, 그리고 평화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또는 극장 또는 휴식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조금 전통적인 개념이고요. 요즘은 굉장히 높은 극장이나 높은 백화점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이 수평선을 바라봤을 때 뭔가 휴식하는 느낌,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은 이렇게 건물이 높게 배치되었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이렇게 스케일이 작고요. 이렇게 건물이 높아지게 되면 이 건물을 향해서 굉장히 엄숙한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고결한 느낌, 그리고 상승감, 높아지는 느낌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교회 또는 신전 또는 은행 건물 등에서 뭔가 앞에 섰을 때 좀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건물에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선. 건물이 좀 이런 느낌으로 지어지는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있는 선을 사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사선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생동감, 그리고 운동감, 역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너무 심하면 좀 불안정한 느낌을 갖게 된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곡선. 곡선은 뭐 이런 원형 건물 이런 거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원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함 느낄 수 있고 우아한 느낌, 그리고 부드럽고 운동감, 그리고 여성적인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곡선입니다. 자, 그리고 선은 선이 이어지는 곳으로 시선이 끌리는 방향성, 그리고 선이 반복될 때는 어떤 율동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근감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만약에 선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멀게 느껴지고 이 부분은 가깝게 느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있고 이렇게 벽체가 안으로 모이는 것 같은 공간감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촉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점이 이렇게 짧게 모아져 있으면 굉장히 빠른 느낌이고요. 그리고 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느슨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강약, 또 뭐 큰 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좀 강한 느낌, 그리고 작은 점들이 멀리 있으면 약한 느낌, 강과 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이 생기게 되고 여러 선의 성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선의 특징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간을
실제보다 더 높아 보이게 일단 높은 느낌 그리고 위험 있고요. 압도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직선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숙하고 고결한 느낌 그리고 높이감, 상승감 등을 느낄 수 있는 건물 디자인 수직선입니다. 자, 그리고 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어진 건물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운동감, 생동감, 약동감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어요. 안정감은 수평선이 주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점과 선의 조형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점은 선과 달리 공간적 착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점이라는 것은 많이 모이면 어떤 면으로 인식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점이 모여 있으면 뭔가 좀 그림자 갇힌 것 같은 효과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크게 모이면 모일수록 면적감이나 다양한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마치 이 부분이 뭔가 어두워가지고 빛이 여기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점이 이렇게 모이면 마치 그림자 같은 효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은 공간적 착시, 그러니까 면적감 느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와 입체감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면 그리고 형태 보도록 할게요. 면은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선이 이동하여 생긴 면은 2차원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선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면은 이제 2차원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이 또 이동해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 아이는 3차원 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이와 폭 둘 다 가지게 되고요. 넓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 자체는 이 면 자체로만 두께가 얼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속이 비어있는 면이기 때문에 두께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입니다. 형태. 형은 이 형을 지각시키는 무슨 형이다, 동그라미 형이다, 네모형이다 라고 지각시키는 둘레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으로 인식되는, 지각되는 대상이 도형이 됩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도형이 겹쳐 있을 때 윤곽선의 내부 또는 단순한 형태, 일상적으로 눈에 익은 형태 등은 좋은 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잡한 거 안에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동그라미를 찾게 되고요. 네모를 찾게 돼요. 이런 것들을 좋은 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이 루빈의 항아리예요. 또는 루빈의 꽃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검은 부분을 도형으로 보게 되면 항아리처럼 보이게 되죠. 그리고 흰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도형과 바탕이 서로 반대로 보이기도 하죠. 이것을 형과 배경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사람 얼굴을 봤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이 꽃병은 사라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는 꽃병을 먼저 새까만 부분을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 얼굴이 좀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과 배경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입체는 면이 이동한 거고요. 물체가 점유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보이는 경우에 이것을 입체라고 봅니다. 자, 문제 바로 나오네요. 루빈의 항아리, 아까 그림 보셨던 거, 그것은 형태와 배경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설명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긴 축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방향성을 이렇게 가로로 나타내는 것은 직사각형 되겠습니다. 보통 원형은 또는 육각형은 또는 정삼각형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쏠렸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직사각형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방향성을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형태와 형태의 지각, 형태를 지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 또는 착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첫 번째 형태의 지각 심리에서 일종의 착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근접성의 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류의 형태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경우 이를 그룹화하여 평면처럼 지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림 보시면 똑같은 네모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하나의 큰 도형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비슷한 형태, 규모, 색깔, 질감, 명암, 패턴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인식하고요. 이렇게 간격과 상관없이 모양에 따라서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폐쇄성의 원리입니다. 익숙한 선과 형태는 좀 불완전하더라도 완전한 것으로 보기 쉬운 지각 심리입니다. 자, 이것은 보시면 여기 세모가 없지만 이 세모를 이렇게 인식하려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점들이 나열되어 있는 연속성의 원리를 설명한 건데요. 유사한 배열로 구성된 형태가 방향성을 가지고 연속되어 보이는 하나의 그룹으로 지각하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인식할 때는 보통 이렇게 Y자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거, 하나하나의 점보다는 전체의 모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착시 중에서는 길이의 착시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선과 이 선은 간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모아놓으니까 좀 짧아 보이고요. 밖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주니까 좀 더 이것이 길어 보이는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선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수직선이 수평선보다는 훨씬 길어 보이는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선이에요. 자, 그리고 면적의 착시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도형과 이 도형은 같은 크기입니다. 같은 크기이지만 검은색 가운데 흰색이 좀 크게 보이고 흰색 가운데 검은색은 비교적 작게 보이는 효과예요. 실제로는 같은 거지만 이것이 더 커 보이는 효과. 이것이 면적의 착시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해서 보시면 실제로 불가능한 도형, 요 삼각형인데요. 이렇게 만들기는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펜로즈의 삼각형이라고 보시고요. 다른 말로는 역리도형, 실제로 불가능한 도형, 모순도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맞는 형태의 종류는 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참고 부분에 나왔는데 형태의 의미 구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좀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추상적 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화가들도 좀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인데 만약에 어린 왕자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자 그려놓고 이건 코끼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형태를 생략 또는 과장을 해서 재구성한 형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원래 형태가 뭔지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추상적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구체적 형태를 생략 또는 과장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한 형태입니다.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상적 형태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의 의미 구조에 대한 분류 중 자연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자연 형태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보통 자연에서 많이 있는 곡선이나 원형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하학적 형태는 불규칙한 형태보다는 비교적 무겁게 느껴진다 라고 나오죠. 보통 불규칙한 것은 진짜 마음대로 막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 거고, 기하학적이라는 것은 뭔가 도형이 가지고 있는 수리적인 법칙을 맞춰서 만들어진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정돈이 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규칙한 막 이런 것들보다는 얘가 조금 심리적으로 가볍게 느껴진다는 게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여기서는 비교적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면 시각적 중량감인데요. 불규칙한 형태가 기하학적 형태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선은 수직선보다는 살짝 무거워 보이는 효과예요. 왜냐하면 좀 가벼운 것들은 좀 상승하는 느낌이 있는데 무거운 것들은 안정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